아이가 무슨 일로 저한테 혼이 나서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셨나요? 중고등학생 아이들끼리 버스에서 얘기하는 거, 통화하면서 가는 내용 조금만 들으면 정말 공영방송에서 삐로 처리되는 소리들만 들릴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경험한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게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욕을 쓰는 아이들 중에서 90% 이상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러한 욕설을 어디서 알게 된 걸까요? 가장 많은 수는 친구 또는 부모님, 손 위의 형제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매체가 되겠죠. 공영방송이 아닌 요즘 채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말 욕설이 난무하는 경우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결국에 아이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 계속 노출이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욕을 쓰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작년인가 아이가 무슨 일로 저한테 혼이 나서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저나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 앞에서 비속어나 욕을 쓰지를 않는데 이 아이는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너 이 말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자기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이거는 예쁜 단어가 아니고 너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저거 영상을 보다가 재미난 영상을 봤는데 어떠한 작가신 것 같은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절대 쓰지 못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짜증난다입니다. 물론 짜증난다는 욕은 아니죠. 근데 그 작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짜증난다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이유는 짜증난다는 단어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 단어로 하나로 대체를 하기에는 그분은 작가시니까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뭐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을 안 끓여줬어. 그러면 아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건 아 엄마 너무 서운하다 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감정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뜻을 모르면서 어른들이 하는 그 뉘앙스를 쫓아하는 거는 아마도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겠죠. 이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뭐 대뇌, 소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변연계라고 대뇌 안에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유류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감정을 주관하는 중요한 부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을 듣거나 어쨌든 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변연계의 감정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뇌 전두엽 쪽에 여러 가지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두엽은 만 6세 정도에서 발달을 시작을 해서 사춘기, 청소년기까지 꾸준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욕설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같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뇌 자체에 물리적인 손상도 온다라고 그래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 그리고 욕을 많이 듣는 아이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뇌 중에서 해마라는 부분
그리고 뇌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해마라는 고는 11에서 13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을 하는데 학습, 기억, 감정에 관여를 하고 여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심해질 경우에서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뇌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른쪽 왼쪽 뇌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9세, 10세 이때 한참 예민하고요. 이 부분이 위축이 될 경우에서는 어휘력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스테로이드 계열이고 특히 콜티졸이라고 부르는데 콜티졸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뇌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부분을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시냅스가 튼튼하게 이어지는 걸 방해를 한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뇌의 작용들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을 많이 하게 되면 물론 집중도도 떨어져서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굉장히 인내심이라든지 계획성이 부족해지는 아이가 되고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공감을 하는 능력, 남의 감정이라든지 남의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욕 자체가 단순히 보기 싫어, 듣기 싫어가 아니라 욕은 이 아이의 인성과 이 아이의 미래까지도 다 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부모가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욕을 했어요. 정말 생각만 하면 끔찍할 것 같아요. IC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걸 생각하면 진짜로 충격을 먹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엄마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이와 건강하고 충분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욕설이 아닌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게 아마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